안녕하세요. 저희 검정고시 국어 1강입니다. 와, 첫 번째 1강이다. 네, 너무너무너무너무 기뻐요. 먼저 오늘 배울 거는 대화라는 카테고리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요거는 사실 시험지를 피면은 이제 첫 번째 문제 1번, 2번에 해당하는 진짜 쉬운 부분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그냥 차근차근 나가봅시다. 대화는 문제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로 우리가 그냥 친구랑 이렇게 대화하는 상황. 두 번째는 토론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대화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처럼 뭔가 사과를 하는 상황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거나 아니 나도 공감해 난 싫어 뭐 그런 거 다양한 우리의 평상시의 이야기들 A랑 B랑 왔다 갔다 주고받는 거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토론은 우리 알죠? 토론은 학교에서 많이 해봐가지고 그냥 저는 찬성해요. 아니면은 반대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쩌고 저쩌고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입장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유 말하는 거. 그게 바로 토론이에요. 대화의 문제 먼저 살펴볼게요. 대화 문제를 풀 때에는 표현법을 고르세요 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표현법이라는 건 쉬운 말로 감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다양한 감정들이 들잖아요. 친구한테 고맙다라는 감정을 표현할 때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너 안타까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위로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 감정을 나타낼 때 맞는 방법을 사용한 거를 골라주세요. 이런 거예요. 예시를 들어볼까? 사과하는 표현법을 사용한 것을 골라달래요. 그러면은 1번 선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조심할게. 2번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네가 좀 봐줘라. 3번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자 여기 중에서 제대로 사과를 한 건 어떤 것인가요? 정답은 아무래도 1번이겠죠. 우리가 조금 굉장히 사회생활을 이제 잘 못하는 친구가 아니라면 누구든 1번을 고를 것입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정말 간단하지요. 그래서 보통은 감사의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고마워. 네 덕분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저 친구가 고마워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럼 공감의 표현법은 그냥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거나 아니면 힘들지? 속상하지? 이런 말을 한다거나 맞아 이렇게 맞장구를 친다거나 그러면 이거는 공감의 표현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체크하면 되고 그리고 동정도 있어요. 동정은 안타까워. 아니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면은 얘가 동정을 해주는구나 이런 거고 동정이라는 거는 뭔가 불쌍하게 여긴다? 좀 저 친구가 불쌍해. 안타까워. 이런 마음을 동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동의하는 거. 동의는 오케이, 좋아요, 짱이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좋아, 좋지? 반대가 뭐 있을까? 반대는 거절이 있어요. 난 싫어. 다음에 하자. 이렇게. 위로의 말은 괜찮아. 힘들지? 이런 말들을 하면은 얘가 위로하고 있네?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사과도 되게 많이 나와요. 사과. 미안해. 잘못했어. 속상했지? 조심할게. 이런 말. 그리고 맞는 격률을 고르라는 문제도 나와. 격률이라는 거는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말투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투를 사용한 문장을 고르라는 거야.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런 격률만 따로 골라봤는데 이런 겸양의 격률, 즉 겸손한 말투, 그 다음에 요령의 격률, 즉 요청의 말투를 사용한 것을 골라보세요. 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예시를 들면은 겸손한 말투를 사용한 문장을 고르세요. 그러면 뭐를 고르면 되냐면은 아니야, 난 아직 멀었어. 이렇게 써있는 문장을 고르면은 그게 정답이라는 뜻입니다. 네. 겸양의 격률, 겸손한 말투는요. 내 부족한 점은 크게 말하고 잘한 점은 작게 말하는 말투예요. 선지에서 그냥 저 문장 자체가 그대로 나오기도 해. 예시로 겸양의 격률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면은 자신의 부족한 점은 크게 말하지만 자신의 잘한 점은 작게 말하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답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겁나 자존감이 낮아 보이는 거 고르면 돼요. 막 누가
야, 땡땡아, 너 이번에 작품 진짜 잘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고마워. 이럴 수도 있는데 절대로 고맙다고 하지 않아. 나는 아직 멀었어.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지만 그건 네가 날 좋게 봐준 거야. 사실은 난 별로 잘한 게 없어. 난 나중에 더 잘해야 돼. 아직 많이 부족해. 이런 식으로 말해요. 조금 좀 지나치게 자존감이 낮은 걸?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겸양의 말투.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은 얘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령의 격률. 그러니까 요청하는 말투. 얘는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선지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이제 예시로 들면은 뭐뭐 해도 될까? 라고 문장 끝을 만드는 게 요청의 말투라고 그냥 생각해도 돼.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저기 창문 좀 닫아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창문 좀 닫아줄래? 할 수도 있는데, 요청의 말투, 즉 요령의 경류를 사용하는 방법은 꼭 뭐뭐 해도 될까? 라고 조금 더 길게 말을 해요. 창문을 닫아줄 수 있을까? 연필 빌려도 괜찮을까요? 이런 말투를 쓰면 요령의 경륜이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예시 문제를 해볼까요? 키역에 들어갈 공감적인 듣기로 적절한 것은 공감하는 거. 정답은? 사실 다른 선지들을 보면 알겠지만 되게 이건 좀 사람을 거의 무시하고 있는 것 같지? 네가 감당해야지. 힘들다니. 말도 안 돼. 난 너보다 더 힘들어. 조금 공감하고는 거리가 멀죠. 정답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힘들었구나 라고 말하는 3번입니다. 요렇게. 아니면 2번 문제 풀어볼까요? 겸양의 경률. 그러면은 겸양의 경률을 골라보래요. 우리 아까 전에 했었죠? 겸손한 말투예요. 자존감이 되게 낮은 거를 고르면 돼. 1번. 다음에 만들 것도 기대해줘. 되게 자신감에 차 있죠. 2번. 당연하지. Of course. 자신감 차 있죠. 3번. 아니야.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좋게 봐줬어.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굉장히 자기를 낮추고 있죠. 이게 바로 겸양의 경륜, 겸손한 말투구나. 이렇게 우리가 빠루빠루 적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의 문제는 이렇게 표현법을 고르라는 것도 있지만 말에서 문제점을 찾으라는 문제도 나와요. 그러면 말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우리가 평소에 대화할 때 쟤 말을 왜 저렇게 말해? 이거를 바로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고르면 돼요. 우리의 평범한 대화 속에서 뭔가 이상한 말. 막 친구랑 같이 야 우리 뭐 먹을까? 이러는데 친구가 나는 비행기가 좋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이상하죠? 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웬 갑자기 비행기? 이런 거. 평범한 대화 속에서 뭔가 이상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쓴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식당 알바를 하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그랬는데 누가 봐도 저분은 외국분이야. 하이, 헬로.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열심히 안창살은 900g에 얼마이고요. 이거는 결제를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로 하시겠어요?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을 쓰고 있다. 그런 것도 그냥 문제점이라고 해주면 돼요. 바로 예시 문제 가볼까? 그냥 우리가 평소에 그냥 애들이랑 얘기를 했다가 쟤 왜 저래? 뭔가 좀 이상한데? 했던 거를 고르면 돼. 자, 다음 대화에서 소윤의 말하기 태도에 나타난 문제점은 은영이가 너 말에 상처받았어. 소윤이는 기분 나쁜 표정으로 미안,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은영이 화가 나가지고 너 그렇게밖에 말 못해? 자,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나타났지요? 은혁이가 왜 화가 났을까요? 혼자서 말을 길게 해가지고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소윤이가 비속어를 사용해서 비속어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과도한 줄임말을 사용해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죠.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사람들은 다 알죠. 그 상대방, 연인이 미안,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이러면은 속에서부터 화가 끓어올라. 왜?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해서 너 진짜 지금 미안한 거 맞아? 왜 잘못했다고 치자라고 했어? 이런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리고 다음 문제도 해볼까? 손녀의 말하기의 문제점이래요. 할머니, 저 편의점 가서 혼밥하고 올게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혼밥이 뭐니? 이랬어요. 문제는 뭐예요? 할머니가 혼밥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세요. 그러면 혼밥이라는 단어를 생소한 사투리인가요? 사투리는 아니죠. 전국에서 다 쓰죠.
언급하기 꺼려하는 말인가요? 그런 단어는 아니죠. 우리 혼밥 그냥 회사에서도 쓰고 학교에서도 쓰죠. 그러면 정답은 할머니는 아직 혼밥이라는 단어를 평상시에 들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할머니 나이대 연령 분들은 그냥 혼자 밥 먹고 올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혼밥하고 올게 라고 하시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이제 10대, 20대, 30대 친구들이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자,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대화에서 이제 우리 이야기 주고받는 대화는 끝났고 그 다음에 토론만 이제 답하면 돼요. 근데 토론 문제는 대화 카테고리에서 10문제가 나오면 그중에 한 2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되게 별로 안 나와. 그러니까 아까 그거가 훨씬 더 중요하고 얘는 가볍게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해봅시다. 자, 토론은 푸는 방법이 딱딱딱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주인공, 문제 속에 있는 주인공이 찬성하는지 반대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 문제는 항상 근거를 고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찬성을 하면 왜 찬성하는지 이유를 골라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마지막 3번은 그러면 그 얘가 어떤 점 때문에 찬성하는지를 체크를 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뭐라고 말할지를 골라주면 됩니다. 바로 예시로 들어가서 실전에서 이제 알아볼게요. 다음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토론의 일부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를 골라주세요. 자, 그러면 이 기억을 말하고 있는 친구는 반대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주인공으로 볼 친구는 반대의 친구겠죠. 찬성이 아니라 사실 반대쪽에 정답이 있겠지요. 그죠? 그러면 1번. 일단은 얘는 반대야를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이 뭐였지? 어떤 점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 봅시다. 찬성 친구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계속 건설돼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자력 에너지가 싸니까요. 그러면 반대의 친구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반대한대요. 경제적 부담이 이유가 됐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억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어쨌든 경제적인 것 때문에 들어갔으니까 돈 얘기가 나오겠죠? 왜냐면 원자력 발전소는 비싸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자기의 이유랑 맞는 말이 나오겠네요. 1번.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돈 얘기가 나와야 돼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거래잖아. 2번.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지금 안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번. 나왔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용 얘기가 3번도 있고 4번도 있죠.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죠. 근데 잘 봐봐. 유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4번에 써 있는데 그러면 비용을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자, 찬성 쪽에서 이미 생산 비용이 저렴해서 찬성한다고 말했어요. 그럼 반대는 말 그대로 반대 얘기를 해야겠지. 비용이 싸면 안 돼. 비용이 비싸야지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야. 찬성이랑 반대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조금 어려운가? 그러면 다음 문제도 마지막으로 풀어볼까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제로 한 토론의 일부입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골라주세요. 학생 1번. 저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반대합니다. 왜냐면 그게 보장이 돼야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가를 우리는 고르는 거니까 우리에게 주인공은 학생 1이 아니라 학생 2겠네요. 그러면 학생 1이 반대했으니까 학생 2는 찬성을 하겠죠. 찬성할 거예요. 좋아. 왜 찬성을 하는지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 그러나 저는 인신공격 등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학생 1번은 이 익명성이 보장이 돼야지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학생 2번은 그거는 그런데요. 악성 댓글을 막으려면은 익명성이 보장이 되면은 안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사실 이거는 아까 기억은 결과적인 말을 고르는 건데 이 문제는 반대네요. 이렇게 마지막 말에 대해서
그 이유를 고르라는 거네. 그럼 선지를 볼까요? 토론 주제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2번. 그런 점만 생각하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얘는 좀 맥락이 맞는 것 같지 않아? 얘는 조금 맥락으로 파악하면 쉬울 것 같아. 근데 일단은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문장이 스무스하게 읽힐 것 같으니까 좋아. 일단은 찜. 3번. 우리 생활과 현실적으로 무관합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없다고는 말 안 했어요. 4번. 반대측은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 안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제시했죠. 근데 그러나 댓글을 막으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거지. 그 근거에 대해서 그냥 반대를 한 거죠. 이 학생 2가. 정답은 1번, 3번, 4번이 다 좀 맥락이랑 안 맞으니까 2번이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제가 막 국어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근데 그냥 나도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해봤으니까 조금 쉽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것저것 티키타카를 하는 거니까 혹시나 제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 설명이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요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따다다다다닥 남겨주면은 제가 거기에다가 열심히 하나하나 답변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단 그냥 어떻게 하고 보니 알고 보니 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언니 정도로 생각을 하고 대화를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같이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1강 끝!